경향신문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취재와 관련해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취재기자와 사진기자가 부랴부랴 일반 여객기를 이용해서 대통령 순방길을 취재했는데요. 악정 고투 속에 6박 7일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른바 전용기 안탄 기자들. 저는 야구하다가 경향신문 뉴미디어를 맡고 있는 이용균 기자입니다. 일단 들었다 기자님부터 모셨습니다. 정치부의 심진영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을 출입하는 심진영입니다. 왜 들었다 기자님인가 하면 심 기자가 순방 취재기를 썼어요. 진짜 기억에 오래 남을 만한 명문이었는데 거기 보면 들었다고밖에 쓸 수 없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진짜 많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답답하다기보다는 네네. 딴 거보다 뭐 현장에 제가 없는 사이 커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발리 첫날이었죠. 그때 뭐 예전에 뭐 비속어 논란 이런 것도 사실 있었고 그런 좀 돌발 상황, 예상 못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살짝 걱정을 하긴 했는데 네. 뭐 다행히 그런 건 없었다고 들었고 예. 그리고 또 애초에 그날 일정 자체가 네. 전속 예정이었어가지고 풀기자 접근이 안 되는 그런 거니까 그 예정대로 진행이 됐고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거의 순방 기자들이 모두가 조금 접근하기 힘들었던 모두가 공평하게 조금 접근권이 제한되는 식으로 보장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이분은 어쩌면 찍을 게 없었다 기자일 수도 있겠는데요. 사진부 강현중 선배, 베테랑 오브 베테랑인데 이런 경우 처음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찍을 게 아주 많은 순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찍을 게 아주 많았다. 네, 찍을 게 아주 많았던 내용이 순방이었는데 많았죠. 네, 회의도 많았고. 근데 찍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찍을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래서 찍을 게 아주 많은 순방에서 찍을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게 사실은 맞는 표현이겠고요. 네네네. 심진영 기자가 들었다 기자라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전속 사진을 자주 받아서 올렸으니까 사실은 받았다 기자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속 기자가 찍은 사진을 받아서 올렸다. 많이 받아서 올렸기 때문에 받아서 올리는 거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도 또 그 숙련된 프로의 솜씨가 필요한 거 빨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건 오늘 이 두 분 모시고 이번 순방 관련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전용기 탑승 거부를 결정하는 과정부터 좀 많이들 아시겠지만 조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뭐 9일 밤부터 벌어졌죠. 그쵸. 그게 통보가 아마 9시 MBC 기준으로 하면 그때 저녁 뉴스 끝나고 전화와 문자를 받았다고 저는 들었고 네네. 그래서 저도 어쨌든 그 기자들 카톡방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처음 들었는데 제가 취재기에도 썼지만은 처음에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죠. 왜냐면은 뭐 물론 나름의 고민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사실 좀 예상 못했던 그런 결정이고 그래서 저 처음에 이렇게 되면은 뭐 저희 회사도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을 좀 해봤죠. 그래도 어쨌든 국익을 위한 외교 일정인데 진짜 취재 전체를 보이콧하는 거는 또 어쨌든 기자로서 역할을 방기하는 게 아닌가. 또 뭐 언론사로서 그런 역할을 도외시하는 게 아닌가. 그래도 그 역풍은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네네네. 제가 짧은 시간에 좀 많은 고민을 했고 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하기는 그래도 전용기 보이콧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생각은 했는데 들도 워낙 촉박하고 네네. 또 만약에 그렇게 결정을 하면은 또 티켓팅부터 해서 실무는 또 제가 다 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 딱 오잖아요. 그렇죠. 고민을 했는데 뭘 할 수가 있을까? 실질적으로 뭘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래서 9일 밤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10일 오전에 다시 한번 보고가 됐고 그렇죠. 제 10일 오전에 회사에 있었는데 그때 회사에서 부장들끼리 일단 오전에 편집회의가 끝나고 다시 다 모이더라고요. 다시 다 모여서 막 회의를 했는데 그러면 전용기 보이콧 아까 심 기자가 얘기했듯이 전용기 보이콧이 결정이 되고 우리는 안 탄다 라고 결정이 됐어요. 근데 사실 그 회의 때의 직후 분위기를 따지면 이 정도면 한 10개 회사 정도는 안 가지 않겠냐. 그러면 따로 이 티켓팅을 좀 단체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2개만 알려진 대로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만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이후에 두 분 다 이제 전용기 안 타니까 민항기 혹은 일반 여객기를 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이후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일단 준비할 게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이게 하나가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항공권을 티켓팅을 해야 되고 그리고 2개가 여권하고 짐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 여권을 이미 냈군요. 예, 그렇죠. 수속을 밟아야 되니까 여권을 일괄 제출을 했고 제가 그 결정을 회사에서 들은 게 한 오전 11시 반이었거든요. 맞아요. 그 회의 끝나고 바로가. 예, 예. 그때는 이미 한참 전에 그 여권을 제출해서 여권은 외교부에 지금 쌓여 있다고 들었고 모든 기자들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짐. 짐을 이미 냈어요? 아니, 그렇죠. 네. 그러니까 크게 그 티켓팅이랑 여권이랑 짐 이게 처리가 돼야 저희가 탈 수 있는 거였어요. 어쨌든 그날 당일 가는 숙소도 또 어쨌든 예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이제 또 프롬펜에서 발리로 가는 비행기도 또 새로 끊어야 되고 이것저것 할 게 남았는데 그 남은 그 실무는 그날 당장은 더 좀 할 여력은 없더라고요. 아니, 비행기 티켓 자체가 뭐 만석이거나 이러진 않았던 모양이네요. 다행히. 아니 그것도 제가 그 저희랑 같이 그 미랑 그 전용기 안 탄 타사랑 잠깐 이야기를 해보니까 복귀를 해보니까 그게 나중에 제가 티켓팅 할 때쯤 돼가지고 좀 취소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 티켓팅 한 쪽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탄 비행기가 좀 더 시간적으로 편한 비행기였는데 그걸 예약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약할 때 이 매진이 돼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뭐 운 좋게 취소표를 타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때 표가 없는데 어떻게 그때 그러니까 표가 없다는 얘기가 알려지고 그러면 비즈니스라도 타라고 해서 표가 없었어야 됐는데. 우리가 비즈니스를 타고 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비즈니스는 아니었고요. 아마 취소표를 진용 씨가 구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도 비즈니스를 한번 타봤었는데 비즈니스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이코노미보다 아니 근데 낫지. 아니 비즈니스를 타면은 그만큼 내가 가가지고 그 탄 만큼 뭔가를 더 좀 해야 된다. 예. 아, 기자 정신이 아직 추천합니다. 네, 회사가 준 만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거였어요. 심진용 기자의 민항기 이용 순방 취재기. 이게 정말 다시 봐도 민망하네요. 명문이었고 이 사진은 혼자 남았잖아요. 아니 찍어준 사람도 있으니까 혼자는 아니죠. 아, 예. 강윤 선배가 찍은 게 아니고. 아닙니다. 아, 서로의 어쨌든 흔적은 남겨야겠다 해서 돌아가면서 교대를 찍어준 뭐 그런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심진용 기자는 어쨌건 들었다 뭐 어쨌건 들을 수는 있잖아요. 볼펜 기자들은 우리 일반적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현장에 조금 늦거나 뭐 다른 현장을 취재하다가 이쪽 현장을 놓쳤다면 얼른 뭐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하면 되는데 사진 기자는 직접 가서 찍을 게 아니면 무슨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번에는 사실 걱정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출장은 사실 전속만 취재하는 일정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건가요? 공지가 그렇게 됐었죠 거의. 정해져 있기도 했었고 현장에서 또 전속 취재로 전환되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아시겠지만 사진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상들이 뭐 악수한다든지 아니면 네네네. 서로 그 뭐 회담을 하는 기본적인 사진뿐만 아니라 사실은 현장의 분위기와 또 상호 관계 이런 걸 맞아요. 표현하는 묘한 사진들을 느낌 뭐 이런 걸 그 찍어야 틈새 되잖아요. 사진을 노리고 찍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사실 전속이 제공하는 사진을 많이 썼지만 전속 사진과 사진 기자가 찍는 사진이 목적이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죠.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속 기자는 사실상 홍보의 역할인 거고 그렇죠. 우리는 취재의 역할인 그렇죠. 건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런 게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그래서 뭐 강윤 선배 모셨지만 이제 사진 기자들이 보는 이번에 순방 그리고 이 사진들이 주는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사진이 이런 사진입니다. 막 어깨 만지고 있는 사진. 이 사진은 출국 전이죠. 이 사진을 제가 고른 이유가 네. 사실은 뭐 찍은 사진이 별로 없어서 보여드릴 사진도 별로 없지만 근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통령실이 MBC에 대해서 전용 탑승 거부가 취재 제한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는 사실은 순방 취재 시작은 사실 전용기 탑승하는 그 과정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 뭐냐면 이상민 장관이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와중에 지금 그 출국장에 나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인사하러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납니다. 윤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어깨를 토닥거립니다. 오른손으로 어깨를 딱 잡고 있는 장면이죠, 여기가.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지나갑니다. 이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사 사태 제목에다 압박이 어깨 있으면 툭툭 이렇게 나왔어요. 사태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했던 기자들은 이 장면을 찍을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저희 이 장면을 두고 뭐 아주 많은 해석들이 있고 실제로 뭐 굉장히 큰 화제가 됐는데
저 메시지는 막 그런 것 같아요. 막 그 내가 지켜줄게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동작이고 장면이어서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지? 그러면 어떠한 외부적인 평가나 분석에도 굴하지 않고 그냥 지켜주겠다라는 신호구나 이렇게 읽힐 수가 있는 장면이어서 물론 떠나가 계셨지만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이 장면은. 요 사진도 사실은 좀 논란이 됐던 사진입니다. 이게 뭐 동작의 이슈도 있고 이게 과연 외교적으로 올바른 뭐 모습인가, 뭐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혹은 여성이 저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돼도 좋은 것인가, 뭐 이런 식의 논란, 여러 가지 수위의 논란, 층위의 논란이 있었는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 거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캄보디아가 주최한 갈라 만찬에서 김건희 여사가 바이든 팔짱을 낀 사진인데요. 이게 사실은 다음 날 네네. 오전에 제공된 사진입니다. 이게 G20 회의 때에 있었던 갈라 만찬. 아세안 캄보디아에서. 아세안이죠. 아세안에서. 네네. 캄보디아에서 하고 그 다음에 발리로 넘어갔으니까. 네네. 첫 번째 아세안인데, 입장에서. 이건 수행은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여기도 그럼 사진 기자들은 못 간 거죠? 사진 기자도 못 갔고 전속도 빠진 상황에서 수행원이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다음 날 네. 대통령실 제공으로 사진을 올렸는데요. 음. 저는 이 사진들을 올린 의도를 생각해 보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했을 겁니다. 한미 정상이 갈라 만찬에 만나서 스스럼없이 대화하는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이런 친분을 과시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분명히 이 사진을 릴리즈를 했을 텐데 네네네. 뒤에 앞에 사진 네네. 보시겠습니다. 이 여사가 팔짱 낀 사진을 이렇게 줌으로써 사실은 주려고 했던 메시지가 많이 희석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날 온라인에는 윤 대통령과 이 사진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진보다는 이 사진이 여사 훨씬 더 많이 팔짱 낀 화제가 사진이 됐죠. 완전히 그냥 도배를 해버렸죠. 사실 이 한 장의 사진으로 보면 사실 대박을 친 사진인데 국익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대통령 그 메시지 한미 공조 강화 이런 메시지가 오히려 막 묻히고 묻혀버렸다. 그렇죠. 맞아요. 사실은 뭐 이전 미국 방문 때에 뭐 말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고 혹시 사이가 틀어졌을까봐에 대한 걱정에 우려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날리는 예. 사진인 거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릴리스하는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네네. 굳이 이 사진을 같이 그렇죠. 굳이 이 사진을 같이 릴리스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사실 의구심이 요 갈라 사진이 들었죠. 요거 2장 말고도 여러 장이 아니면 더 한 있죠. 5장 있었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저도 저 사진에 대해서 뭐 야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서 나온 뭐 비판들, 비난들 그런 저는 거기는 동의하기 힘들고 네. 되게 옳지 못한 비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선배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정말 보내려고 했던 메시지는 저 사진이 아니었을 텐데 좀 그러면서 아쉽지 않았을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사진 기자 입장에서 저 장면이 보이면 안 찍고 넘어가진 않았을 것 근데 같다라는 어떻게든 논란이 뭐 어떤 식으로 되기는 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저는 좀 이 사진을 의아스럽더라고요. 공개했을 네. 때 이렇게 친하다라는 걸 넘어서서 다른 논란이 벌어질 거라는 예상과 해석을 하지 못했다는 점. 그런 부분이 사실 전체적으로 메시지 관리의 아쉬운 점이라고 할까, 혹은 맞습니다. 잘못됐다는 네, 점이랄까, 뭐 네. 그런 측면들이 계속 네. 연달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게 걱정이 돼서 자꾸만 이렇게 사진 기자가 못 들어오는 행사가 많아지고 점점 더 초반, 그러니까 취임 초기와 달리 자꾸 막고 가리고 감추는 장면들, 그리고 골라진 선택된 이미지만 제공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공개가 된 장면인 거죠? 그 순방에 동행한 취재진에게 거의 유일하게 공개된 주요 일정입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사진인데요. 네네. 이 사진을 뭐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유일하게 공개된 취재진 공개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이 사진 뒷얘기가 많아서 그랬습니다. 이게 평온하게 찍힌 사진이죠. 이 사진 자체는 네. 굉장히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진처럼 보여요. 네. 사진 딱 장면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말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누구죠? 뭐 일본 측과 기시다 미국 쪽 바이든 부미오 대통령이 딱 네. 이렇게 윤 대통령을 주목하고 있는 그렇죠. 장면. 그렇습니다. 아마 여긴 삼국 사진 기자들, 그러니까 사진 기자, 네. 영상 기자, 취재 기자들이 한 40명 가까이가 들어갔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데요. 40명이 거의
거의 몸싸움도 뭐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각기 자국어로 욕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여기 지금 평온하지만 이쪽 그 기자석은 거의 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욕은 정말 현장에 없는 사람들 잘 모르실 텐데 그렇죠. 정말 쌍욕 나옵니다. 쌍욕. 아마 이게 라이브로 나갔기 때문에 라이브로 아마 그런 욕들을 이렇게 얼핏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찍냐면 대통령이 발언할 때를 노려서 찍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 아무래도 한국 기자가 우리 사진이니까. 그렇죠. 한국 네. 기자가 기시다 총리가 발언할 때 그 모습을 찍을 이유는 없거든요. 이건 뭐 자료 사진용으로 하거나 그렇죠. 남겨둘 거 아니면 그렇죠. 뭐, 네. 그래서 요 타이밍에 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 몸싸움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날 호스트가 네.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 안내자가 사진 기자들을 그러니까 기자들을 우리 측 네네네. 기자들을 안내하고 했는데 뒤에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사진 보시면 이거 미국 관계자가 이미 여기는 한국 기자 줄이고요. 네네네. 저쪽에는 일본 기자들 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앞쪽에는 미국 기자들입니다. 우선권을 미국 기자들한테 주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신경절이 벌어지는데 이게 아마 회담장 들어가기 한 5분에서 10분 전입니다. 이쪽이 미국 기자, 네. 이 뒤에 어딘가에 일본 거기는 기자들 일본 있고, 기자, 머리 짧은 사람부터 그 뒷줄은 요 일본 뒤쪽 기자. 일본 기자들. 네. 여기가 한국 기자들. 한국 기자들이 요 뒤쪽에 이렇게 줄 서 이렇게 있다. 뭐. 네네. 네네네. 근데 이 사람이 통제를 하는데 보시면 저기- 아시겠지만 미국 기자들은 벌써 저만큼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거 포토마샬인가요? 여기가 일종의. 네네.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이거 조율하는 사람인데 올림픽 갈 때마다 이런 일 많이 당했습니다. 네네. 아. 이게 미국 기자들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실 그걸 진짜 아니까 여기서부터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저 앞쪽에 이제 회담장 문이 열리면 그때부터 막 밀고 들어가는 건데 자리 잡아야 되는데. 들어가서. 네. 그런데 뭐 막상 들어가 보면 결국 앞서 있던 미국 기자들이 먼저 제일 좋은 자리를 잡고 그 옆에 이제 끼게 되니까 이게 험한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뭐 일종의 호스트라는 걸 인정하다 하더라도 네. 뭐 이 포토마샬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제비뽑기를 좀 하든가. 예, 하여튼 신경전이 대단했던 평온한 정상회담 사진의 취재는 굉장히 치열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MBC 카메라. 또 하나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네. 이날 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이 순방 취재단하고 순방 일행들이 전부 다 그 전용기를 타고 발리로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요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시간에 그 공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민항기로 온 MBC 기자는 그날 뭐 발리에 갈 수가 없었던 거고. 다음 날 가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스케줄이 느슨했고 그래서 라이브 카메라를 매게 됐습니다. 대표로 맸습니다. 이게 이제 카메라가 여러 개가 네네. 있지만 혼자서. 장소도 좁고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네. 그거를 MBC가 하자. MBC 영상 기자가 대표로 들어갔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죠. 저는 거기서 또 어떤 걸 느꼈냐면 그러면 제 느낌입니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상 기자들이 네. 은근하게 그런 식의 어떤 연대, MBC에 대한 연대가 아니었을까. 헬프. 예. 그건 뭐 적극적이지 않았던 약간 소극적인 저항? 뭐 이렇게 해도 사실은 읽혔습니다. 결국 유일하게 공개된 주요 회담 일정에 MBC가 대표 카메라로 들어가서 한 10개 방송사에 동시에 그게 라이브가 진행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로 취재했다는 거. 이게 아이러니가 아닐까. 다음 그래서 사진은 제가, 이게 대기실인 모양이죠? 예, 대기실입니다. 이게 한미일 정상회담 앞두고 저희가 거의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이런 현장에 취재하러 가게 되면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그렇죠. 깁니다. 네. 예. 그래서 이때 아마 시간이 1시간 정도 딜레이 되는 바람에 기자들이 한 3시간 정도 이 공간에 머물렀는데요. 이런 장면도 사실은 보기 힘든 장면이라 휴대폰으로 찍은 장면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직접 찍으신 거예요, 이건? 네. 그 다음 사진이 사실은 이번 순방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사진인데요. 네. 이게 이제 일단 구도의 문제와 함께 이게 지나치게 조명이 강하게 비치는 것처럼 보여서 이게 조명을 사용한, 외부 조명을 사용한 연출 사진이 아니냐는 의혹이 막 제기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조명을 사용을 하진 않았다면서요? 예. 제가 전속을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이게
그 인공 조명을 사용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 위에서 빛이 떨어지는데 이 공간이 실내 공간이라기보다는 위에가 트이고 트인 공간 위쪽에 천막 그 하얀색 흰 천막 그러니까 같은 게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뚫려 있는 거죠? 이렇게 천장 쪽에 거기가. 그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이게 조명을 과하게 사용했다는 그렇게 분석적인 어떤 글도 있고 그림도 있었는데 그래서 뭐 여기가 지나치게 환하다, 여기가 너무 밝다, 네네. 근데 여긴 너무 어둡다, 네. 뭐 이렇게 해서 특정 부위를 좀 더 강하게 보이기 위한 뭐 조작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네, 있었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팔을 하얗게 나올 필요도 없지 않나요? 이게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빛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인공 조명이라면 인공 조명이라면 이게 더 이렇게 편편해졌을 텐데 이게 저는 자연광이라고 보입니다. 인공적으로 한 4-5개를 깔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는 안 나오고 오히려 네네 그렇습니다. 빛이 방향이 한 네네. 방향으로 보이는 듯한 조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평소에 전속이 조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럴 여유도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화보 촬영이 아니라면 사실 네, 뭐 전속을 굳이,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자연광 대신 빛의 조건이 아주 좋았다. 위에 천막이 있고 위에가 트인 공간이라 빛이 이렇게 골고루 들이치고 있다. 그리고 좀 가린 부분엔 좀 어두워서 저렇게 라인은 조금 어둡지만 여사 쪽에는 빛이 잘 들어왔다. 이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을 처음 보자마자 이 사진도 역시 제공을 뭐 그 대통령실 제공으로 그렇죠. 촬영 기자들이 가서 찍은 건 아니죠. 그 여사의 개별 일정은 이번 경우에는 모두 비공개였습니다. 풀 기자도 없었고 최근에 여사 일정은 국내 뭐 다 거의 그렇게 모두 진행되고 있죠. 비공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뭐 했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전속이 사진을 제공해 줄 때 어디에 갔고 뭘 했는지 알 수 있는데 이 사진을 딱 보는 순간에 사진 기자들이 전부 다 이거 어디서 본 사진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진이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미 그냥 너무 잘 아는 독자들은 그렇죠. 이 여사 사진과 이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번이 30년 전에 소말리아에서 봉사 활동을 하면서 찍은 사진이라는데 이 사진을 붙여서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누군가가 이런 장면을 생각해서 연출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이런 사진을 제공하는 걸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있다면 이분이 사진을 고르고 또 사진을 제공하는데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나름대로 좋은 사진을 찍어서 많이 제공을 하는데 독자들이 또 소비자들이 그렇게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고 다른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이성 친구의 사진을 찍어줄 때도 한 장 안 찍잖아요. 굉장히 여러 장을 찍고 그 중에 제일 잘 나온 거를 고르기 마련인데, 이를테면 취재 현장에서 사진을 찍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진을 찍고 그 중에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 사진을 고르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합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어쨌건 대통령실 여사 일정에 따라다니는 사진 촬영하는 분이 이걸 찍었고 그 아주 많이 찍은 사진 중에 누군가가 고를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고른 것들을 이런 사진을 내보냈을 때 이런 메시지가 잘 전달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뿌리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과는 다른 해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결과들이 그래서 나와서 사진 기자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사진은 알고 있다. 사진은 알고 있다. 사진은 잘 찍는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건 전속이 사진을 잘 찍는다 이게 아니라 사진을 골라내는 예를 들면 누군가는 그 사진을 그러니까 골라서 최종 결정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그분이 사진을 알고 있다. 그런데 어설프게 알고 있다.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기자들이 따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전용기를 타고 가든 뭐 우리는 전용기 안 타고 이제 전용기 안 타고 민간기를 타고 살아갔지만 현장에 갔을 때 느끼는 특별한 분위기, 아까 말씀하신 사진을 찍는 것도 그냥 연출된 뭐 악수하는 사진이 아니라 그 악수 앞뒤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 비언어적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가고 보고 하는 거잖아요. 이번
그 순방에서는 아예 그런 기회조차가 많지 않았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일정을 전속만.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개된 일정이 네. 거의 전속만 취재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저희는 그런 기회를 별로 얻지 못했고요. 지난 1월에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마지막 순방을 제가 따라갔는데 그때는 어디 간 거죠? 그때 중동 3개국을 갔습니다.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네네. 이렇게 3개국을 갔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코로나 제약이 굉장히 심할 때였는데도 맞아요. 취재 기회는 이번보다 훨씬 더 많이 저희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다양한 사진을 많이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엔 제가 별로 찍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네. 한미일 정상회담은 제가 들어갔습니다. 아, 그것도 사진도 풀이 정해져서 몇 명만 들어가는 거였어요? 네네. 진짜 험하게 싸우셨겠네요. 들어가서. 네네. 아, 그래서 아까 그 생생한 현장들이 나올 수 있었던 네네. 거구나. 그러면 볼펜 기자 입장에서는 질문의 기회는 주어졌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좀 뭐라고 할까요? 이번 순방의 문제가 아니라 보통 이런 일정에 풀을 들어가고 취재가 풀을 들어오고 나면은 그 한 모두 발언 정도까지 그거 뭐 어느 정도 현장에 뭐 사람이 어떻게 앉아 있고 그거를 네네네네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스케치를 하고 글로 그리고 빠져야 되고. 하고 워딩 같은 거를 일단 기록을 하고 그래 빠져나가는 건데 저도 어쨌든 저도 한국 기자의 한 사람이 저 뭐라고 좀 문화라고 할까요? 이번에 순방에서도 그 선배가 풀 들어가셨던 그 한미일 회담 때도 네네네.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 미국 쪽 풀 기자들 팬 기자들은 이제 풀 타임 끝났으니까 나가라고 했을 때 그때로 막 서로 막 손들고 뭐 바이든 대통령한테 막 질문을 막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바이든 대통령한테 직접. 그리고 그 이후로 또 뉴스가 났던 게 그 네. 미중 회담 때 3시간인가 했었죠. 그때 네네네네.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네. 그때 미국 기자 풀 기자가 또 나가라고 할 때 바이든한테 그때 질문이 아마 중국 인권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을 하니까 중국 쪽 관계자들이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좀 밀고 그럼 백악관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왜 우리 기자를 왜 믿냐? 건드리지 마라라고 했고 아무튼 제가 그러면서 느끼는 게 이 좀 미국 쪽 이 문화라고 할까? 그게 언제 어디서든 대통령한테는 자유롭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 그리고 뭐 그 대통령이 그걸 답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대통령의 뭐 권리지만 네네. 기자는 어쨌든 대통령한테 기자는 질문할 수가 있다. 네. 근데 사실 그게 이제 한국 기자단의 문화는 사실 아니거든요. 일부에서는 뭐 예의를 갖춰서 질문하라라는 예.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최근에는. 예, 그래서 뭐 오늘 뭐 그것도 뭐 서로 뭐 생각하는 바들이 있겠습니다만 기자 입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좀 더 한국 기자 취재 문화도 좀 더 전향적으로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오늘 뭐 출근길 문답 네네네. 도어 스태핑이 또 중단이 되면서 오늘 또 그걸로 되게 뉴스가 되기도 했는데 뭐 그것도 되게 새로운 시도라고 하죠. 네네.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아까 뭐 풀 그런 취재 그런 기회에서라도 그렇게 언제라도 대통령이든 누구한테든 질문을 할 수 있고 그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지 않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사실은 기자의 역할은 사진 기자의 역할은 공개된 장면에서는 어떤 각도에서든 찍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그리고 볼펜 기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들이 준비되지 않은 대답을 질문하는 것 그리고 정확하게 질문해서 정확한 대답을 끌어내는 것이 사실 주요한 존재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걸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건 그러면 굳이 기자를 왜 거기 데리고 왔을까? 이게 보통 뭐 그 자리에서 제가 모르긴 해도 미국 기자가 있어 바이든 대통령한테 중요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해서 뭐 질문해서 우리 뭐 되게 국익을 조금 했다 그렇게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아니 진짜 국익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번에 MBC 배제 파문의 가장 중요한 논리가 국익이었잖아요. 국가 안보 혹은 국익을 해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국익이라는 개념의 모호성은 둘째치고라도 이번 순방을 통해서 국익이 정말 늘었을까요? 이번 대통령실의 공식 성과는 뭐예요? 이게 그 귀국하고 나서 네. 김상한 국가안보실장이 그 브리핑에서는 한 6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1번이 뭐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고 2번이 뭐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했고 네. 그다음에 한미 회담했고 한미일 회담했고 뭐 이런저런 성과를 다 이야기했는데 뭐 러프하게 요약을 해서 말하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성과라기보다는 이번 순방의 가장 큰 특징 의미라고 하면은 그 미중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하게 한국의 스탠스를 표시를 했다. 우리는 미국 편. 뭐 러프하게 말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그 전부터 좀 시그널은 보내왔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시간이 좀 더 지나야 평가를 할 그런 대상이고 그건 좀 더 지나봐야 이게 어쨌든 선택을 하기는 해야 될 거고 나름 그렇죠. 고민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뭐 맞는 방향인지 아닌 방향인지 또 어떻게 이게 영향이 될지는 지금 현재로서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면에서 뭐 성과 이전에 뭐 그리고 경제적 성과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네네. 성과 이전에 뭐 이번 순방이 뭐 윤 정부 들어서 그리고 아니면 뭐 근래 뭐 한국 뭐 역사 뭐 외교사 뭐 그런 걸로 봐서도 예, 의미는 상당히 컸다. 그리고 뭐 대통령실에서는 뭐 역사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야기는 했는데 뭐 그런 면에서도 이게 나중에 평가를 떠나가지고 현재로서 그렇죠. 상당히 의미는 큰 순방이었지 않나. 그러니까 예, 과거에 따져보면 사실은 한일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측면들이 있어서 이 세 나라 정상들이 이렇게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갖고 뭔가를 그 의견 일치를 이뤄냈다는 것도 사실은 뭐 말하자면 한국 역사 이정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그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중 회담 자체도 그렇죠. 거의 3년 가까이 없었다가 이번에 생긴 거고. 다음번 순방은 언제쯤인가요? 그게 현재로서는 1월달 일단 스위스 아마 다보스 포럼은 갈 것이고 그때 MBC 가나요? 그거는 그거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안 갈 수도 있네요. 만약에 MBC 안 가면 우리 또 안 가나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결혼 분위기 좀 봐야겠죠. 예, 지금은 사실은 뭐 녹화 당일 시점 기준으로 도어스태핑도 이제 임시 중단, 뭐 가림막 쳐졌다고 예. 하니까 일종의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가장 중요한 팩트는 도어스태핑을 당분간 안 하겠다라는 뜻이고 이를테면 그 근거도 불편한 질문을 받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그러면 서면으로 질문해야 되나? 서면으로 질문하면 답변을 해주나? 우리 사실 질문하지 못하는 기자는 도대체 왜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럼 앞으로는 순방을 가지 말고 그냥 화상 기자회견하고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참고로 심진용 기자는 전용기 기내식 못 먹어본 거죠? 전용기를 안 탔으니까. 밀항기 기내식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예. 전용기 기내식 달라요? 아니면 똑같아요? 뭐 앞서 제가 이전 정권에 가신 거 보면 일단 그 기내식은 다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그 일단 전용 떠서 그렇죠? 먹는 건 다 맛있어요. 아 그렇죠. 네네. 그 전용기 기내식은 제가 듣기에는 그 비즈니스급 정도의 음식이 나온다고 그렇게 라면 끓여주나요? 라면 끓여줍니다. 어? 그렇구나. 네, 라면을 못 먹었군요. 전용기 기내식 맛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앞으로도 전용기 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세상이 돌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힘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계속 지켜보고 감시하고 쳐다보는 역할을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좀 더 들더라. 돈 좀 더 들었죠? 급하게 예약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네, 6박 7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촬영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